안녕하세요. 입시논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인 계열 모집 전형, 학과 모집 전형, 그리고 이제 올해 신설된 전형이죠. 과학인재 전형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논술 전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보실 때는 앞쪽에 있는 전년도와 이제 올해의 달라지는 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올해 성균관대학교 수시에서는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반도체융합공학과, 에너지학과가 신설이 됐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신설이 됐습니다. 자, 전년도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면 서류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계열 모집 전형과 학과 모집 전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는 이 두 가지의 전형을 그대로 두고 이제 면접, 이 면접이라고 하면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올해 이 과학인재 전형의 경우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시문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여러분들께서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들은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지원 자격을 살펴보게 되면 올해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수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의 10%까지 추천할 수 있는데 보통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에 선발되는 학생들이 1점대 중반대 학생들이 다수 선발되는 걸 확인한다면 고3 학생들의 10%까지라고 한다면 추천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선발 방법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답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로 선발을 하는데 이 교과 100% 안에는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을 정량평가해서 80%로 선발하고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 과목을 정성평가하여 20% 선발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균관대학교 점수 환산을 했을 때 내신 등급으로 점수 환산하는 이 정량평가가 80%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는 우리가 흔히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 20%가 반영이 된다는 건데 보통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 정량평가 80%에서 합불이 결정됩니다.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의 경우도 다른 대학들의 교과 전형처럼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데 대학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그렇게 높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다른 대학들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4과목의 영역에서 뭐 3과목을 본다든지 2과목을 본다든지 하는데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는 국수, 영, 그리고 탐구를 2개로 나눠서 탐탐 이 5개 영역 중에 3개의 등급의 합이 7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뭐 여기에 이제 인문계열의 글로벌 라인들은 국수, 영, 탐탐 5개 영역 중에 3개의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탐구 각각의 과목들을 이렇게 좀 찢어놔서 독립된 교과로 좀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반영될 때 있어서 보통 수능 최저를 한다라고 하면 영어랑 탐구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탐구를 2개의 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영탐탐의 교과로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대학들의 뭐 3개 등급합 7등급, 3개 등급합 6등급의 느낌보다 아무래도 성균관대학교의 3개 등급의 합 7등급, 3개 등급의 합의 6등급이 좀 더 수월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수능 최저가 그 대학 기준보다 뭐 기준점이 아무리 낮더라도 그리고 맞추기 아무리 쉽게 수능 최저가 형성되더라도 내가 지원했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그냥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꼭 수능 날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최저를 맞출지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저희 쌤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균관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는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정량평가 방법과 뭐 정성평가 방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 정량평가 방법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내신 산출 프로그램으로 환산을 하시면 점수 환산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정성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자,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정성평가 방법은 다른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류평가 방식보다 조금은 제한적입니다. 자, 살펴보게 되면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 과목에서의 이제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건데, 자, 반영 점수를 살펴보시면 학업 수월성 10점과 학업 충실성 10점으로 2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이것 또한 이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학업 수월성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의 교과 성적, 이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의 교과 성적을 원점수라 과목 평균을 좀 보겠다라는 거고요. 학업 충실성의 경우는요, 이 과목 간의 위계, 그러니까 이 진로 및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어떤 걸 했는지 이 교과목 이수 현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은 정말 소름 돋게 저 전년도에 저 이쌤이 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모집 요강 분석을 한 영상을 보게 되면 저 이쌤이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 정성평가 영역의 경우는 일반고 사이에서의 학교별 보정 정도고 실제 선발될 때 있어서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라고 저 이쌤이 예측을 했는데, 올해 정말 소름 돋게 성균관대학교 이 입학 설명회에서 그 대학 입학사정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특목 자사 학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 굳이 지원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당연하죠. 왜냐? 성균관대학교에 선발되는 학생들 추이를 보면 1점대 중반, 그리고 넉넉히 잡아야 1점대 중후반 학생인데, 특목자사 학생들이 1점대 후반, 2점대 나오는 아이들이 성균관대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친구들은 스카이 이상의 학교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성대를 지원하지는 않겠죠. 그냥 일반 학과들을. 자, 그러면 결국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반고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의 경쟁인데, 자,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냐? 일반고 사이에서도 내신 등급 따기 좀 쉬운 학교가 있고 내신 등급 따기 좀 어려운 학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성균관대학교는요, 이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에서 정성평가 방법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일반고 사이에서의 학교별 보정 정도로 아무래도 좀 그 정도의 좀 디테일한 점수 상황들을 좀 이렇게 나누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정말 소름 돋게 이 내용은 저 이쌤이 전년도에 모집 요강 분석 영상에 그대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쌤이 말하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서 지원하셔도 선발되는 데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년도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이제 입시 결과 컷을 확인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어디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저 이쌤이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고자 하는 전공의 입시 결과는 동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자,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이 내신 등급의 점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식 교과 점수 환산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씩은 지원해 보시면 되겠지만, 자, 작년에 이 교육학과가 빵꾸가 났었습니다. 이거는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자, 4.9등급 학생이 합격을 했다는 거죠. 이건 뭐 특목 자사 이런 걸 떠나서, 학교 유형을 떠나서 애초에 어떠한 학생이 그냥 뭐 전략적으로 지원한 건 아닐 겁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합격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를 대학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자, 교육학과에서 모집 인원 자체가 적었는데 지원 인원 또한 좀 적었습니다. 자, 경쟁률이 다른 전공에 비해서도 좀 약했다, 좀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공교롭게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또 다른 전공들의 지원자들에 비해서 못 맞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세 번째,
자, 교육학과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보통 교육학과가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커트라인 자체를 좀 높게 예측을 합니다. 자, 이러한 학생들이 최초 합하는 학생들이 다 스카이로 빠지고 상위권으로 좀 이렇게 학교들로 빠졌기 때문에 충원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4.9등급 학생이 합격을 한 이런 사례가 작년에 있었는데, 이걸 보고 계시는 학생들께서 이 4.9등급이 전년도에 합격했다고 올해도 성균관대학교는 빵꾸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대학교에서 직접 이 입학 설명회 때 올해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4.9등급 사례로 인해서 정말 벌떼같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학교 선생님들도 카드 남길 바에는 그냥 성균관대학교 한번 지원해보자. 너 어차피 최저 맞출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률이 좀 몰릴 가능성이 좀 높은데,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내가 카드가 정말 남는다라고 하면 제가 말릴 수 없지만 뭐 수시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작년에 이 교육학과 사례 때문에 지원을 한다? 이거는 저 이쌤은 추천드리지 않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합격한 학생은 진짜 로또 맞은 거나 다름이 없죠.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계열모집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모집 전형의 경우는 지원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며 선발 방법을 살펴보시게 되면 생활기록부 100%로 학생들을 서류평가하여 선발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또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인 이 학과모집 전형의 경우도 지원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생활기록부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서 내가 계열 모집으로 지원할지 학과 모집으로 지원할지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일부 학과, 의예과, 교육학과,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스포츠과학의 경우는 면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외의 학과들만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 저 이쌤이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입시는 이쌤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 서류평가 방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른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과 사실 학생들을 합격시켜 놓고 보면은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하지만 대학에서 발표한 역량 중심의 평가 방법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학업 역량이 50%, 개인 역량 30%, 잠재 역량 20%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각각의 역량별 평가 방식을 좀 살펴볼 텐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업 역량은 교과 성적입니다. 그리고 개인 역량의 경우는 대학에서 말하기를 이 교과목 이수 현황 및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교과목 이수 현황과 실적이 뭐냐면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는 그 지원한 전공에서 요구하는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 과목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학생들이 좀 선택을 해서, 그리고 선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적이 뭐겠어요. 그 선택 과목의 교과 성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인 역량 또한 학업 역량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 또한 합쳐서 그냥 교과 성적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선발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재 역량의 경우는 주도성과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대학에선 발표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학업 역량이 50% 그리고 개인 역량이 30%인데 이 두 가지가 교과 성적 그리고 학업 역량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론은 대학에서 말하기를 학업 80% 잠재 20%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비교과 서류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컨디션 정도고요. 학교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은 성적 높고 학업 역량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도 저 이쌤이 과거 영상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영상에서는 매번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전년도 성균관대학교의 이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 이쌤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 이 내신 등급 컷 자료만 보고 항상 똑같이 매번 말씀드리죠. 성적 분석,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단순 내신 등급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더군다나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는 특목자사 학생들이 지원해서 선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 내신 등급 보고
우리 일반고 학생들, 막 3등급 학생들이 마음에 막 불이 지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 이쌤이 성균관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쭉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되게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성대의 경우는 다른 대학들과는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에 있어서 조금은 선진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구닥다리 방식으로 평가했을 때는요, 전공적합에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평가 방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선진화된 학교들은 계열적합의 느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성대의 경우는 앞으로 있을 평가 방식의 변화로 인해 이제 더 넓은 의미에서 학생 개인의 탐구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인기 전공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왔던 전공성이 좀 안 맞더라도 선발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예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지원해서 선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꿈꾸고자 했던, 그리고 꿈꿨던 이런 진로나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전공이 좀 맞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다 탐구 역량으로 되게 고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팁을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적용하셔서 이번 원서 전략에 좀 활용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 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설된 학생부 종합전형인 과학인재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학인재 전형의 경우도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단계별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1단계로 학교 생활기록부 100%로 이제 7배수 내외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자, 그럼 이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 구성이 어떤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고려대학교 좀 계열적합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면접 시험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수학과학 교과형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게 아무래도 신설된 전형이기 때문에 올해 어떤 학생들이, 그리고 올해 어떠한 면접 문제들이 나올지는 사실 올해가 지나가 봐야지 구체화될 수 있겠죠. 자, 근데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의 느낌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계열적합 자체가 사실 일반고 학생들도 선발은 되지만 대부분 좀 약간 특목 자사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도 이 신설된 전형의 경우는 과고 영재고 학생, 이 특목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고, 또 대학에서 이야기하기를 재시문 면접을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이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건 성대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과적인 특성이 본인이 강하다면 지원해봐도 좋지만, 과고 영재고 학생이 다수 지원할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본인이 이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면 다른 전형을 활용하는 것을 좀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번 연도는 굳이 도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안정적으로 성균관대학교를 좀 지원해 볼 수 있다면 다른 전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또한 예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형에 좀 내가 알맞는다고 생각하면 학교 유형 상관없이 지원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는 논술 100%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국수, 영, 탐구를 한 과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따로 보기 때문에 이 5개 영역에서 3개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들어오거나, 인문계열에서 글로벌 라인 같은 경우는 3개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 논술 전형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보통 정시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시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만 맞추자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 수능 최저라는 건요, 말 그대로 최저입니다. 내가 뭔가 지원을 할 때 있어서 이 정도 기준은 좀 맞춰주세요라고 대학이 발표한 건데, 이 최저가 목표가 돼서 지원을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 방법이고, 그리고 최저를 맞췄어도 이제 뭐가 남았죠? 논술을 잘 보셔야죠. 최저는 정말 기본적인 거고, 이 최저를 맞췄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논술적 역량으로 선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도 각각의 그 영역에 맞춰서 준비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논술 전형은 로또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께서는 다들 논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이 인문계열인지 자연계열인지 글로벌 융합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후에 각각의 문제 유형들을 연습하시기를 저 이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202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